미국 콤팩트 럭셔리 스포츠 세단계의 개성 만점 루키 2022 제네시스 G70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 왔습니다. 제네시스 시그니처로 패밀리 룩을 완성한 G70, 여전히 강력한 3.3L 트윈 터보 엔진과 스포츠 플러스라는 박력 넘치는 드라이브 모드를 갖춘 럭셔리 레이싱 머신. 특별히 2022 제네시스 G70에 단 500대 한정으로 살 수 있는 런치 에디션을 통해 이 차가 추구하는 가치와 퍼포먼스, 그리고 여러 매력을 MMK 기어 채널을 통해 소개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 구독, 후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제가 2022 제네시스 G70를 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G70 아니고요, 이거 런치 에디션이라고 미국에 500대만 파는 그런 특별한 모델인데, 이번에 제네시스 G70 신형 미국에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 차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제네시스의 그 두 줄 패밀리에 이 차가 드디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밸런스야 뭐 이전 모델에 사실 좀 부분적으로 뭐 테일램프나 이런 거를 좀 바꿨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라인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네시스의 시그니처라고 그러죠. 뭐 크레스티 그릴, 그 다음에 쿼드 타입 투 라인, 그 다음에 인사이드 뭐 G 매틱스 패런, 뭐 옆에 사이드 뷰가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이 제네시스 G70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이미 뭐 1년 전에 이 차가 이제 팔리고 있는 차니까 한국 분들도 이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긴 하지만, 지금 대체로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놓고 보면 어떤 패밀리 룩에 완성됐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부분에는 많은 부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지난번 모델이 좀 날렵하고 좀 얍살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군데군데 뜯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차 같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제네시스는요, 이 차 닮은 차는 제네시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네시스가 짧은 역사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가져간다는 거, 이건 좀 계속 좀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팬더 안쪽에 또 이제 에어 벤트를 달아서 뭐 휠하우스 안에 이제 어떤 공기의 배출을 원활하게 끌어내다 보니까 어떤 역학 공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리어 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트렁크 리드 쪽에 굉장히 또 스포일러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이제 눈길을 끌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G80보다 이번 G70가 그 두 줄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릴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진짜 뭐 약간 타 보이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좀 적당한 그릴에 얇은 두 눈매,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 더 저는 디자인에 점수를 주고 싶은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로 오면요, 또 재밌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있던 8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없어지고 이제 10.25인치를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의 어떤 쉐입을 이제 크게 유지하면서 이 정보창이 넓어지다 보니까 시인성과 함께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런치 에디션이라고 그래서 뭐 이게 세빌라 레드인가요? 이 차가 지금 정확히 이름 기억 못하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레드 컬러랑 외장 컬러 역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맷 그레이랑 그 다음에 화이트가 그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휠 자체도 19인치 휠인데 확실히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런 특별한 에디션이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디션을 보면서 G7이 이번에 바뀐 게 굉장히 멋있다, 좀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눈길을 끌어요. 실내는 여전히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뭐 왠지 많이 아시니까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 남자 둘이 타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G70은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차는 달리기 위해 타는 차예요. 그러니까 안락함과 편의성을 내준 대신에 이 차가 갖고 온 거는요, 정말 운전하는 사람에 맞춰져 있는 모든 요소들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느낌을 완벽하게 주는 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시면 사실 뒤에 뭐 누가 타서 불편하고 좁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좀 상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초반 가속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어떤 그런
트윈 터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끌어내서 뭐 답답함 없이, 그리고 중후반 이후 가속에도 뭐 터보 렉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 어떤 그 세팅이 눈길을 끌고요.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서 기존의 스포츠와 이제 새로 스포츠 플러스가 투입이 됐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기에 의지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뭐 그만큼 제네시스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 제가 이 차에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핸들링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올힐 드라이브가 달려있긴 하지만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동력을 뒷바퀴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뒷바퀴 굴린 스포츠 세단으로 이 차를 타셔도 무방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기계식 LSD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서킷이 아닌 일반 주행에서 코너 인아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시면 이 차가 굉장히 안쪽과 바깥쪽의 어떤 그런 밸런스라든가 혹은 구동력을 통해서 오는 어떤 자세를 잡아주는 느낌 같은 게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약간 또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BMW와 벤츠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벤츠 AMG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운동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뭐 비어만이 손댔다고 하지만 뭐 약간 그런 좀, 그러니까 안락함과 타이트함의 타협점을 둔 그런 또 핸들링이 굉장히 재밌어요. 게다가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미쉐린 파이러 스포츠를 끼다 보니까 뭐 타이어가 달궈지기 시작하고 뭐 도로에 이제 끈적하게 붙기 시작할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시면, 야, 이거 진짜 정말 재밌는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차를 제가 이번 시승회 때 뭐 특별히 서킷에서 한 4회 주행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는데요. 서킷에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전자 제어, 그러니까 차량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해서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모두 끈 상태에서, 사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밀어붙여도 기본적인 차량 설계가 괜찮다 보니까 약간 불안할 것 같은 구간에서도 코너 진입과 나왔을 때의 어떤 밸런스의 유지, 혹은 코너 들어갔을 때의 그립을 잡아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스포츠 세단이란 말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런 또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G7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휠 베이스도 짧은 뿐더러 지금 좀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단으로서의 뭐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런 드라이브 모드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올휠 드라이브가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뭐 밸런스라든가, 게다가 뭐 기계식 LSD를 통한 어떤 그런 또 그립과 선의 능력 향상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네시스가 G70를 가지고 어떤 차를 만들고 싶었는지, 코너링에서 어떤 능력, 혹은 공도 아니면 서킷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능력을 갖게 하고 싶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안전사양에서도요, 기본적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앞좌석 좌우 사이에 이제 센터 에어백을 달았는데요. 이게 아마 세그멘트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을 포함해서 총 8개의 에어백이 자리에 있고요. 비록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2가 적용 안 된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능동적인 뭐 안전장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더 높은 사양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제네시스 이번에 2022 G70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모델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성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또 매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트림에 따라 좀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뭐 앞유리를 포함해서 뭐 앞좌석 1열까지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어떤 이런 소음들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아준다는 게 좀 눈길을 끌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츠 프레스티지 쪽으로 가야 적용이 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높은 사양으로 갔을 때, 높은 트림으로 갔을 때 이런 기능들을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운전하실 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G70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엔트리급의 세단을 사실 때 지금 이제 굉장히 치열하죠. 뭐 렉서스, 인피니티, 뭐 BMW, 아우디 뭐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데, 이렇게 치열한 엔트리 세단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남들과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제네시스만의 어떤 독특함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그 선택 기준에서 이 친구는 분명 개성과 독특함을 택한 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성과 원하는 오너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을 줄 수 있는 차인데, 또 하나의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네시스 제가 타고 있는 이 런치 에디션은 한 5만 달러 중반쯤 가고요. 그 다음에 탑 오브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스포츠 프레스티지가 있는데, 그쯤 타줘야 뭐 브렘보 브레이크라든가 뭐 기타 좀 더 달릴 수 있는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G70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모델인데, 이 친구가 한 5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다 아시겠죠? 미국에서 이 정도 급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를 살려면 굳이 따져보자면 뭐 BMW의 뭐 M34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친구는 벌써 5만 중반 시작이니까 제네시스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어떤 그런 스포츠 프레스티지랑 비교를 해보면 한 5천에서 4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물론 딜러의 수완에 따라서 뭐 커버될 수 있는 가격대긴 하지만서도, 일단 제네시스가 어떤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 대비 가격을 놓고 보면 분명한 가성비가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E급 타면서 가성비가 뭐가 중요하냐, 나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브랜드를 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네시스 요즘에 브랜드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죠. 뭐 정말 나이는 젊은데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설계 자체부터 실차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 차를 만든 맨파워들이 또 상당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한 만족을 이끌어내고, 또 그게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이런 좀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올해 참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GB70 런칭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네시스의 이름이 달린 전용 매장도 지금 미 서부와 중부와 동부에 또 새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G70 같은 모델이 조금 더 영 럭셔리 세대들에게 굉장히 나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싶고 나는 나만의 추구하는 퍼포먼스를 좋아해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의 입맛을 잘 맞춰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어 폴 황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